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가해자는 악마가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노예가 당한 것이 아니라 시민이 당한 것이고, 이 성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왜 유독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괜찮다.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을 다룬 기사마다 꼭 달리는 댓글이 있습니다. 애초에 범죄 빌미를 제공했으니 피해자도 잘한 거 없다는 건데요. 피해자에게 쏟아지는 이런 말들, 어떤 점에서 문제인지, 또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진짜 지원은 무엇인지 19년간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해온 배복주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여성 공감이라는 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다가 2001년부터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면서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라는 공간에서 대표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만난 피해자분들이 대략적으로 몇 명이나 될까요? 그거를 살리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한 1년에 한 100여 분 정도? 네, 최소 1000명 정도로 보이는데. 네, 그렇죠. 그 정도는 되죠. 그렇죠. 최소한으로 네, 봤을 때. N번방 사건을 두고 일부에서는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하는 여론도 존재합니다.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보이스피싱 빠진 사람한테 너는 왜 바보같이 피해당했어? 라고 비난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성폭력 사건만 터지면 항상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비난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나 피해자 행실, 피해자의 선택. N번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해자들이 피해자한테 협박한 것이 네 스스로 찍었다. 피해자 너도 처벌받는다. 스폰 알바라고 이제 링크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피해자가? 네네. 링크를 받았는데 자신의 사진과 정보가 이 수천 명이 볼 거라고 과연 예상했을까? 내가 성폭력을 입을 거야 라고 예상했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그 스폰 알바에 동의한 건 아닐 거예요. 가해자가 이런 구조를 만든 것에 집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그게 유인됐다는 책임을 묻는 방식 자체가 되게 잘못된 방식이다. 악마라는 표현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가해자는 악마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N번방 26만 명 지금 아마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내 주변에 누가 이렇게 생각할 건데 네. 성범죄는 실제로 우리의 평범한 이 사회 구성원 안에서 발생되는 문제이지 그것을 타자화시키고 비일상화시키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꼭 악의적인 분들도 계시는데 악의적이지 않은 분들도 피해자 너무 힘들었겠다, 안타깝겠다. 근데 앞으로는 이런 범죄 당하지 않게 너도 좀 처신을 잘해. 2차 피해, 2차 가해라는 것은 원래 피해를 지속하게 하고 연속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행실의 문제를 얘기해버리면 피해자는 또다시 이 자기 피해를 부정하게 되고 자기가 뭘 또 잘못했구나. 우리나라는 정말 피해자를 계속 자기 승천하게 만드는 구조인데 이런 얘기를 계속 해버리면 결국 성범죄는요. 피해자가 유발한 게 되고 피해자의 책임으로 온전히 돌아오게 돼요. 이 문제는 성폭력을 한 가해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행실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것도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심하세요. 예시를 몇 개 좀 들어주세요. 피해자들이 많이 받는 상처되는 말 중에 하나가 신고해봤자 너만 괴로워. 조용히 그냥 있어라. 이게 주변인들이 피해자를 걱정한다면서 하는 말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탑 1인데요. 네. 이 가해자에게 책임을 못 묻게 하는 네. 말이 되거든요. 또 많이 피해자들이 많이 얘기 듣는 게 뭐냐면 왜 같이 술 먹었어? 왜 정신을 왜 잃었어? 이런 식의 피해자를 탓하는 말. 이 큰 범죄 안에 피해자의 조금의 실수는 극대화되고 가해자의 큰 잘못은 축소화되는 그런 방식의 화법들이 좀 많이 있죠.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소문을 계속 내는 건 피해자를 고립시키거든요. 지금은 피해자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N번방 사건의 피해자를 마주하셨다면 어떤 말을 꼭 해주고 싶으신가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괜찮다. 용기를 내서 말해줘서 고맙다.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것부터 시작합시다. 끝까지 싸웁시다. 당신 곁에
이유가 있다. 혼자서 무서워하지 말고 얘기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 N번방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의원들의 발언이 몇 번 문제가 좀 됐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제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처벌 요건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나온 얘기인 것 같아요. 일기장에 혼자 그림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 있냐? 자기 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 가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처벌할 수 있냐? 양형은 법원에서 알아서 해도 되는데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드냐? 성인지 감수성은 좀 둘째치고 본인이 싫다는 이 법안이 왜 청원이 됐고 무엇이 문제인지 정도는 좀 학습을 하고 법안 신청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전 좀 한마디로 좀 너무 무지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런. N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특별법에는 반드시 담겨져야 할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네. 지금 현재 법 용어로 지금 쓰여지지 않고 있는 성착취물이라는 것에 대한 용어. 그 용어가 좀 정확하게 법적 용어로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가해자들의 형량 자체가 지금 현재 법에서는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데 이 형량이 좀 강화되는 것이 두 번째로 좀 필요할 것 같고 세 번째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라는 것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현재로는 유포된 피해자만 이제 피해자로 지원하고 있는데 유포 협박을 시달리고 있는 분들도 피해자 범주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지금 N번방 같은 경우에는 뭐 후원금도 내고 가입하고 인증받고 이런 단계들이 있었잖아요. 네. 유포자 제작자, 이용자, 소지자와 같은 범죄에 대한 그 유형을 좀 정확하게 구분해서 유포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정도냐, 강요나 협박에 의한 거냐, 옹호하고 방조했느냐에 따라서 이용자도 좀 세분화시켜서 처벌 요건을 만들고 형량의 강화와 그리고 피해자의 범주를 좀 구체화시켜서 이런 온라인 안에서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법 체계를 좀 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시급하게 요거만큼은 좀 빨리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시급한 게 영상을 삭제하는 거거든요. 아마 여성가족부가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인력이 부족해서 원활하게 도록 국가적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때 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신뢰관계인이나 조력자들이 좀 배석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이걸 좀 촘촘하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직장을 잃거나 주거가 없을 때 긴급하게 갈 수 있는 쉼터가 좀 잘 갖추어졌으면 좋겠고 아직도 좀 두렵기도 하고 막 또 2차 가해가 무서워서 고발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한테 뭔가 한마디를 좀 해주신다면. 많은 숨은 피해자들은 뭘 믿냐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나를 지켜줄 것이냐라는 걸 계속 타진하고 있을 거거든요. 사실 국가에 대한 신뢰가 없을 수 있거든요. 피해자분들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낮은 성위치, 이 디지털 성범죄를 제대로 판결하지 못한 수많은 판례들. 그래서 꼭 국가가, 정부가, 국회가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피해자들은 아마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처음으로 정치에 도전을 하셨잖아요. 비례대표 7번이시잖아요. 좀 불안하진 않으세요? 7번은 불안한 상태이긴 합니다. 뭐 장애도 있고 여성이고 또 단속폭력 운동 현장에 오래 있었고 또 되게 많은 사회적 소수자들과 연대하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응답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한 명쯤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 도전했습니다. 네, 저희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